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하고 같이 정보통신기술사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풀이를 담당하게 될 이용우 기술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담당할 과목은 정보통신기술사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풀이인데요. 이 기술사 예상문제나 기출문제는 최근 한 5년간에 걸쳐서 출제됐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간략하게 저희 그 과정을 소개하면요. 말씀드렸듯이 그 최근 5년간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제풀이 과정을 하는데, 문제풀이라고 그래가지고 문제풀이만 하는 것이 아니고 5년간 출제된 문제를 전부 다 분석해서 하기 때문에 기술사 준비하는 전 과정의 내용이 다 포함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강의하는 부분은 사실 정보통신기술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이나 시험을 한 번 정도 쳐보신 분들이 수강을 하게 되면 쉽게 이해되고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보통신기술사를 처음으로 입문하신 분들은 바로 문제를 풀이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은 정보통신기술사 콘텐츠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강의하게 될 이 문제풀이는 총 한 11개 과목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로 출제됐던 문제를 분석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나가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통신 이론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통신 이론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통신 이론은 정보통신 기술사로서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론 분야에서는 매년 한두 문제씩 꼭 출제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출제 빈도는 낮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이해해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이 출제되지 않은 부분도 언젠가는 어떤 문제의 형태로 출제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총 정보통신 이론은 변조, 그 다음에 디지털 변조, 그 다음에 PCM 변환, 그 다음에 샤논의 정보 이론, 그 다음에 에러 제어 및 ISI, 컨볼루션, 잡음, 대역 확산 변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주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출제된 문제를 하나씩 보면서 해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 1번 과제, 변조입니다. 변조. 이 변조에서는 통신과 변조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변조에서는 주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개념, 종류, 적용, 요 세 가지 정도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 이전에 제가 요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 요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변조의 개념과 종류를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강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려면, 문제가 주어지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과연 질문자가 무엇을 요구하느냐, 이 문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물어본 것이 변조의 개념과 종류다. 개념과 종류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핵심이 뭐냐면 개념과 종류죠. 이 개념과 종류인데 이 개념과 종류를 단순히 적어도 되겠지만 다른 문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바로 보면 개념과 정리를 바로 적으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변조의 개념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변조의 개념. 변조란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 교재 강의 자료에 제가 적어놨듯이 변조라는 것은 그 통신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데요.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통신하는 말, 정보는 대부분 음성 정보를 얘기하죠.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정보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는 굉장히 주파수가 낮아요. 낮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성 정보의 예를 들면 음성 정보는 300에서 3400Hz의 주파수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주파수가 굉장히 낮거든요. 이 낮은 주파수는 에너지가 적게 가지고 있어요. 통신을 한다면 신호를 멀리 보내야 되는데 이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높아야 되죠. 그래서 낮은 정보를 높은 에너지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변조를 합니다. 변조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정의가 변조의 개념이 바로 그거죠. 정보가 가지고 있는 낮은 주파수대의 신호를 반송파라는 높은 주파수대에다 실어주는 과정. 이것을 변조라고 합니다. 이 변조는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우리가 크게 보면 정보 형태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반송파에 따른 분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날로그 변조에서는 진폭 변조, 주파수 변조, 위상 변조 이렇게 크게 나누죠. 그래서 나중에 종류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나누지만 아날로그 분야에서 일단 생각을 하면 진폭 변조, amplitude modulation, frequency modulation, phase modulation 해서 세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개념, 종류, 대략적인 것이고요. 또 변조에서는 또 한 가지 왜 변조를 해야 될 것인가 요거입니다. 변조의 그다음에 필요성이죠. 이 필요성 분야도 별도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왜 변조를 해야 되는지 설명하시오. 변조의 필요성을 말하시오. 이런데 필요성이라는 것은 통신에서의 변조의 필요성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인데 첫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보 신호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 때는 낮은 주파수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낮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멀리 보내기 위해서 에너지가 높은 고주파수대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낮은 에너지대를 높은 대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한다. 두 번째는 안테나 길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안테나 길이. 안테나 길이는 여러분 어떻게 구합니까? 안테나 길이는 우리가 통상 2분의 람다 내지 4분의 람다를 기준 안테나로 잡습니다. 2분의 람다. 람다라는 게 뭐죠? 파장이죠. 파장은 이렇게 구하죠. 람다는 F분의 C죠. 예를 들어서 주파수를 음성 주파수 예를 들어서 합시다. 음성 주파수 얼마입니까? 4000Hz라고 하죠. 계산하기 좋게. 분의 C가 뭡니까? 빛의 속도입니다.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 퍼 세크죠. 이걸 계산하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3, 4, 7, 28, 4, 한 7, 대략 보니까 한 7,500? 75,000 정도? 요 정도 되겠네요. 람다가. 75,000 메타 정도 됩니다. 요거 람다가 파장이 이만큼이면
안테나 길이로 하려면 2분의 람다를 적용하잖아요. 이걸 반으로 나눴을 때 얼마입니까? 대략 37,000 그죠? 37,000 메타 정도 됩니다. 37,000 메타, 예를 들어 37km의 안테나를 친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거의 불가능한 상태죠. 그래서 이런 안테나 길이를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것은 1m 이내, 뭐 50cm 이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높은 반송파에다가 실어주기 때문에 안테나 길이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안테나 길이를 단축할 수 있고요. 또 잡음을 제거할 수 있고 간섭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파수별로 잡음대가 집중되어 있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 잡음이라든지 인공 잡음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잡음이 어느 주파수대에 집중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주파수를 피하는 반송파에다 정보를 실어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또 FDM 다중화를 할 수 있습니다. 다중화가 뭡니까? 하나의 전송로에다가 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있는 전송로에다 주파수 대역을 쪼개서 신호를 S1, S2 여러 가지 신호를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것이죠. 이 FDM 다중화에도 변조를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파 방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무전기를 통해서 전파를 보낼 때 에너지가 낮은 이런 신호는 굉장히 멀리 보낼 수가 없어요. 증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높게 할 수 있고 안테나 길이도 줄일 수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파 방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디지털 변조, 나중에 변조의 종류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디지털 변조의 경우 디지털 신호는 주파수 대역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굉장히 넓은 대역폭을 줄여가지고 아날로그의 전송로는 굉장히 대역폭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제한된 대역폭에다가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는 또 디지털을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래서 신호의 대역폭을 조정하는데도 변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조의 필요성, 낮은 에너지 안테나, 다중화, 잡음 제거, 대역 제한 이런 것들의 목적을 위해서 변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고요. 변조의 개념은 낮은 거를 실어주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변조의 종류를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변조는 정보 신호의 형태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아날로그 정보냐 디지털 정보냐에 따라서 아날로그 변조가 될 수 있고 디지털 변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송파의 종류에 따라서 또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반송파가 연속파냐 불연속파냐에 따라서 종류가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정보에 따라서 두 가지, 반송파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아날로그 반송파에 실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바로 아까 적었네요. 이 방법이 뭐냐면 AM, FM, PM 이런 변조 방법이죠. 아날로그 변조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아날로그 신호를 불연속파, 반송파에 실어주는 것. 불연속파면 이산적인 디지털 펄스죠. 이 펄스에다 실어주는 것. 이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PAM, 펄스 변조할 때 PAM 변조 있죠. 그런, PPM, PWM, 이런 변조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서 아날로그 반송파에다가 변조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반송파에 실어주는 것, 뭐가 있습니까? 나중에 자세히 하겠죠. ASK, FSK,
PSK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죠. 디지털 신호를 불연속인 이산적인 펄스에다가 디지털 변조하는 방식. 이게 이제 뭐 채널 코딩, 라인 코딩 방식에서 들어가는 것들인데요. 뭐 맨체스터니 뭐 AMI니 이런 변조 방식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변조의 종류가 있다. 그 다음에 요것들이 각각 어떤 내용들인지 이걸 구체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죠. 변조에서는. 그래서 요것들이 어떤 방법으로 구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 아는 방법을 간략하게 종류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나로그가 아니고 연속파 반송파의 변조를 하는 종류가 AM, FM, PM이 있다라고 했는데 AM은 뭐고 FM은 뭐고 PM은 뭐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죠?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냥 개념적인 것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AM은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다라고 해서 정보 신호의 이 진폭의 변화에 따라서 정보 신호와 반송파는 주파수가 일정하고 진폭이 일정한 정현파죠. 정현파를 두 개를 곱해주면 어떤 형태가 나온다? 진폭의 변화에 따라서 반송파의 진폭이 변화되는 거죠. 주파수는 변하지 않고. 이것이 AM인데요. AM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그죠? AM에는 AM 라지 캐리어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AM 변조. 그러니까 이런 변조죠. 이 개념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보 신호가 있고 반송파. 이게 변조의 기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변조의 기본이에요. 변조의 구성도, 모형도라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AM 라지 캐리어 같은 경우는 반송파를 한 번 더 출력에다가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신호와 변조 신호에다가 변조 신호가 나올 때 출력에 반송파를 추가로 한 번 더 해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실제 출력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굉장히 깊어지죠. 내용이 굉장히 깊어지는데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 아마 다 이해하시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냥 넘어가는데 파형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상측파 대 하측파 대 반송파까지 나옵니다. 상측파 대 하측파 대 반송파까지 나오는 방식이죠. 라지 캐리어 방식. 그 다음에 AM 여기 더블 사이드 밴드가 빠졌네요. AM 더블 사이드 밴드 라지 캐리어, AM DSB 더블 사이드 밴드 서프레스드 캐리어 방식. 여기에서 반송파를 제거한 방식. 그 다음에 요거 없이 회로로 보면 그냥 나가는 방식. 요것이 AM SSB. 그 다음에 AM SSB 방식은 이 더블 사이드 밴드인데 더블 사이드 밴드 실질적으로 정보는 여기에도 실려 있고 여기에도 실려 있어요. 상측파대, 하측파대 다 실려 있는데 한쪽 측파대만 제거하는 방식, 하나만 쓰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VSB 방식이라고 있는데요. VSB 방식은 상하측파대가 이렇게 있으면 이 상하측파대에서 한쪽 측파대만 잘라내려면 필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터가 아주 예리한 필터가 있어야 잘라낼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분리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조금 이쪽 측면을 조금 남겨도 된다. 잔류시켜도 된다라는 측면에서의 잔류 측파대죠. 그래서 이런 VSB 방식이 있고요. FM은 주파수 변조는
설명하기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네요. 그래, FM 변조는 정보 신호에 따라서 실어주는데 똑같은 개념인데요. 뭐가? 정보 신호에 따라서 이 출력은 어떻게 나냐면 진폭이 높아지면 주파수가 굉장히 높고요. 진폭이 낮으면 주파수가 낮아지고 높아지고 하는 주파수 변조 방식이죠. 이 변조는 그 AM에 비해서 잡음의 영향이 적고 품질이 우수하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대역폭이 넓은 단점이 있죠. PM도 마찬가지. FM하고 PM하고 거의 유사한 개념인데 PM은 뭡니까? 위상을 변조시키는 거죠. 진폭이 높아지면 위상 변화폭을 변화 위치가 틀려지는 것들 이렇게 해서 변화를 하는 것이고 불연속파라고 했는데 아까 종류에서 그러니까 AM 아날로그 신호를 불연속파로 하는 방식에는 아까 PAM 방식, PWM 방식, PPM 방식 있다라고 했죠. 펄스의 진폭을 변화시키는 것. 그죠? 펄스의 펄스 위스, 밴드 위스죠. 그러니까 펄스의 폭을 변화시키는 것. 진폭이 높아지면 이 펄스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이렇게 넓어지고 요거는 좁아지고 하는 것이고 펄스 포지션, 펄스의 위치를 정확하게 일정한 펄스라면 정확하게 여기에 펄스의 폭이 맞춰져야 되는데 어디는 이 펄스가 이쪽에 온다든지 이쪽에 펄스가 생긴다든지 이쪽에 펄스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펄스의 위치를 바꿔주는 변조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조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들을 전부 다 한번 훑어봤는데요. 여기에 따른 이제 실전 문제는 어떻게 출제됐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변조의 일반적인 사항이었고요. 실제 기출문제에 100일의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변조의 4가지 방식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4가지 방식. 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소해야 될 것인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4가지 방식, 물어본 것은 4가지 방식만 쓰면 돼요. 그래서 4가지 방식, 1, 이게 서술형 문제거든요. 서술형은 2페이지 반을 써야 됩니다. 변조의 4가지 방식, 아까 종류했었죠. 이렇게 아날로그 연속파, 불연속파, 디지털 연속파, 불연속파, 이거 있다. 4가지 쓰면 1페이지 정도도 못 쓸 거예요. 굉장히 쭉 짧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답을 구성할 것인가 중요하죠. 첫 번째 대략적인 개요 부분이 있어요. 개요 해가지고 이것은 무엇을 물어보는 것이고 무엇이다. 그래서 변조란 무엇이다. 변조란 이런 것이고 변조는 왜 하는 것이고 변조의 개념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제가 썼어요. 두 번째, 이 변조는 왜 하느냐.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변조의 필요성이 뭐냐. 아까 이러한 문제 때문에 변조를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답을 전개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진짜 물어본 변조의 4가지 방법 해가지고 1. 아날로그 정보를 연속파 변조에 하는 방법. 2. 하면 되겠죠. 아날로그를 불연속파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4가지를 쭉 적어 나가고 네 번째, 마지막에 결론. 변조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개념이고 이런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2페이지 반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전개해 나간 과정은 앞에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 문제 108회 문제에서요. 단답식으로 출제된 문제인데요. 무선 통신에서 변조의 필요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선 통신에서 변조의 필요성. 뭐 물어봤어요? 단답형입니다. 한 페이지로 써야 돼요. 10분 내에 써야 됩니다. 뭘 써야 되겠습니까? 변조의 필요성만 쓰면 돼요. 변조의 필요성 아까 몇 가지, 5가지 정도 됐었죠. 대략 쓰면 한 페이지 정도에서 대략 쓰면 요 정도? 요 정도면 한 10줄 이내로 되겠죠. 이게 22줄짜리인데요. 나머지 12줄이 B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뭐를 써야 되는지 답안 구성을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무선통신에서 변조의 필요성이. 그럼 무선통신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무선통신이 뭐냐? 1. 무선통신에서의 신호의 전송. 무선통신에서는 신호를 전파를 따라서 이렇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변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죠? 변조가 필요하다. 무선통신에서의 변조의 필요성. 무선통신 신호는 이렇게 보낸다. 그런 개념을 적었고, 두 번째. 변조의 개념과 개념도. 변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죠. 간략하게. 세 번째에서 비로소 변조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한 10줄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요 두 가지 1번, 2번 해가지고 12줄, 한 6 내지 7줄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답안 구성이 잘 되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것은 이제 출제되지 않았는데 제가 예상하는 문제로 앞으로 출제가 되리라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AM 변조보다 FM 변조가 라디오를 들어봐도 AM 라디오보다 FM 라디오가 음질이 좋잖아요. 왜 음질이 FM 라디오가 좋을까? AM 변조보다 FM 변조가 음질이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 문제가 과거에 한번 출제됐었는데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FM의 특징이 있는데, FM 변조의 특징이 있는데, 그거만 간략하게 여러분들, 세부적인 거는 요 교재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FM의 특성, 요거만, 설명을 드리고, 요 변조 부분은 마칠까 합니다. FM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삼각잡음이라고 그러죠. 삼각잡음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계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포획 효과. 간략하게만 얘기할게요. FM 잡음 특성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주파수와 잡음, 신호대 잡음비죠. 노이즈인데요. 이런 특성이 아날로그는 이런 특성이, FM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주파수가 높아지면 잡음이 많아져요. 높아져요. 주파수가 높아지면. AM 같은 경우는 주파수에 관계없이 일정한데요. 이 삼각 특성이 주파수가 이렇게 삼각형이다라고 해서 삼각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프리엠파시스, 디엠파시스 이런 용어를 써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프리엠파시스는 주파수가 높은 것은 이게 낮춰줘가지고, 잡음 특성을 낮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 한계 레벨이라는 것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이게 입력, 출력인데, 입력되는 CMB, 그러니까 입력 SMB, CMB하고 SMB인데, 신호 잡음비인데, 아날로그는 일정한데요. 입력 신호가 들어가면 출력 SMB는 일정하게 나오는데 FM 같은 경우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입력 신호가 어느 정도 이하가 되면 아예 신호가 아예 안 나와 버려요.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굉장히 좋아져요. SMB가. 이런 특성이 있거든요. 이 안 좋아지는 입력 출력이 아예 나오지 않는 요 부분, 요 경계, 여기를 한계 레벨이라고 그러죠. 통상 한 9dB 정도 됩니다. 이런 특성이 있고요. 포획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특성이 있냐면 FM에 주파수가 있습니다. FM에 여러 가지 주파수가 있어요. 주파수 신호가 있는데 신호가 강한 신호 세력이 강한 주파수가 그 주변에 있는 동일한 주파수 내지 인접 주파수의 신호가 낮은 것을 다 제어해 버려요. 여러 가지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 신호는 굉장히 신호 세력이 커. 근데 이게 신호가 약해. 근데 주파수가 거의 같아. 그러면 이 강한 신호는 이 주파수를 완전히 억압시켜 버려요. 이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요것만 들려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신호 세력이 가장 큰 것이 다 포획시켜 버린다라는 효과가 있죠. 이런 것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잘 답안을 구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이었는데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 강의 교재에 실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